분명히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줄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부족하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들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마치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노산을 부추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40대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뭐 괜찮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는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죠. 괜찮다 안 괜찮다 0과 1 이런 디지털적인 요소가 아니라 0에서 100 그러면 50 정도면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거냐.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런 참 모호한 단어가 바로 괜찮다라는 단어인데요. 과연 40대 노산 출산이 괜찮은지 아니면 언론에서 왜 그것을 부추기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던 것이 아마 연예인 한다감 씨인 것 같은데요. 47세인데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되었다면서 희망을 드려서 뿌듯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한은정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개명을 했죠. 개명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요. 그것은 뭐 다른 영상에서 한번 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한다감 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 이래로 이렇게 축하 전화를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인스타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DM이라고 하죠. DM을 처음 많이 받아봤다. 아무래도 제가 47살에 연예계 최고령 산모가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뿌듯했던 거는 아이를 바라는 분들께 희망을 드렸다는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뭉클했다고 하네요.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고맙다고 그런 메시지도 받았다고 하네요. 네, 한다감 씨는 1980년 9월생으로 올해 만 45세이자 한국 나이로 47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6년 만에 2세 소식을 전했다고 하네요. 참 할 말이 많죠.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언론에서 부추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언론에서 부추겨도 국민 정서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언론에서 부추긴다 하더라도 바로 들통이 나거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노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수요가 있냐면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이제 굉장한 노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사실 제가 남자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남자분들 많이 계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은 실제로 남자분들도 이제 결혼을 늦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늦게 하시는 분들께서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분이랑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한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드물죠. 생각보다. 그리고 주변에서 5살 차이만 넘어간다 해도 도둑놈이다. 나는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다. 친한 여동생으로 봤다. 근데 서로도 마찬가지죠. 삼촌, 오빠가 뭐냐, 삼촌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커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본인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노산이라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어떤 한 시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나요? 자료 이제 요구를 했죠. 정보 열람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 열람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선천성 기형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비중이 얼마나 높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갑자기 그게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익명인데 왜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공개를 안 했냐. 왜냐면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전 국민에 알려지면은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선천성 기형만 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는데 제 주변에도 제 친한 친구, 친한 형이죠. 친한 형님의 지인도 약간 다 경험이 있는데 언론에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수학교가 뭐냐? 사실 특수라는 말도 솔직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는 혹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교라는 것이죠. 특수학교가 왜 갑자기 부족해졌을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줄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부족하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들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마치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산이죠. 근데 뭐 이게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부터 해서 이제 굉장한 논란을 낳고 있긴 한데 사실은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근거가 있냐 논문이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증명하기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언론에서는 왜 이것을 계속 노산을 부추기고 있냐? 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늙은 부부들의 수요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특수학교 설립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요가 창출되죠. 특수학교도 만들어야 되죠. 그럼 건설사가 결국에는 특수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건설업계에 호황이 일겠죠. 그리고 특수교사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특수교사들이 직업을 찾게 되고 거기에 식당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영양사, 조리원, 거의 뉴딜 정책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경비원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당연히 아파트 같은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죠. 쉼터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자영업자들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노산이라고 한다면은 뭐 시험관 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게 꼭 시험관 아기뿐만이 아니고 뭐 호르몬을 주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의사, 간호사, 거기에 의료기사, 또 병원 안에 또 식당이 있겠죠. 또 병원 안에 약사도 고용해야 되고 경비원, 뭐 다양한 일거리가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연구 영역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수요가 창출되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가차를 하는데 내가 낳을 아이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까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확률 싸움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그 판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노산을 안 하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판에 왜 굳이 발을 담그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어머니께서 우셨어요. 그 정도로 정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이제 외국인과 만나서 뭐 연애 혹은 결혼, 출산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제가 외국인이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성에 걸리셔가지고 지금은 별 말씀 안 하시긴 한데 근데 인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불리한 확률에 있는 곳에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도 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언론이 크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라는 것이 이제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신도시의 부동산 상가라든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건설사들, 시공사들 합작해서 신규 분양할 때는 값을 엄청 띄워놓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결국 그 폭탄 돌리기를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떠안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노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국민들의 수준이 결국에는 그 정부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수준이 그 국민들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언론이 국민들의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 반응이 싸늘하다든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 간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다면 그 언론이 결국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가끔 비추천이 굉장히 많이 찍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아, 저런 영상은 찍으면 안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저런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든지 결국에는 대중들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 언론의 광고를 하는 것도 그 대중들의 선호도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노산이라는 것이 몇몇 남자들에게만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말고 다른 남자분들만 보더라도 결국 그렇게 크게 노산에 대해서 위험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제일 친한 형님의 지인도 40대가 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게 정말 맞나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사람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제 궁금할 따름이었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남자분들 중에서도 본인들과 비슷한 혹은 연상의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걸 반영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무모한 확률이 낮은 곳에 이제 몸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양떼들이 결국에는 절벽으로 가더라도 누구 하나 대피를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양들이 다 앞을 보고 가니까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죠. 다들 노아한테 왜 그렇게 배를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비웃었죠. 근데 결국에는 엄청난 폭풍 후 홍수가 나서 이제 노아가 만든 배를 타고 탈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시류에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더욱 더 생각하게 되는 밤입니다. 네, 오늘은 왜 언론에서 노산을 부추기는가에 대해서 두서없는 얘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는 게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